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누구실까? 어서 만나보자고요. 보통 때보다 이제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시고 제 아내고 저는 남편이자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집을 설계를 하셨나 봐요. 우리 아들. 아, 아들이 그런 건축을 전공하셨구나.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둘 다. 공무원이요? 공무원인데 네. 그게 취미가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엑셀로 한 땀 한 땀 도면을 그리고 직접 집을 지은 조희준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이쁜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닌 엄마 길래연입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노력으로 지어주신 집을 즐기고 사는 며느리 김지선입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엑셀을 워낙 평소에 계속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종이로 그렸었죠. 근데 이제 하다가 좀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 한 칸에 처음에는 한 1m 잡고 시작했거든요. 엑셀 단계의 막바지에서는 한 칸에 한 20cm. 손그림에서 엑셀로 그러다 점점 발전해 전문 프로그램까지 활용해 설계했다는데요. 저는 뭐 처음에 그냥 혼자서 신나서 하니까 뭐라고 하진 않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말 수도 있겠지. 그냥 소질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뭐. 화를 잘못 전공했구나. 저희 CC인데 뭐 영어 교육 그걸 전공했습니다. 주차장이 대문의 역할도 하는 독특한 집. 자, 일단 마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집이 이렇게 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문으로 뭐 시선을 바라보신다든가 이런 창문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예 창문을 안 냈네. 여기도 최소한의 환기창만 냈고 서로 드나드는데 신경이 덜 쓰이도록 현관 위치도 살짝 엇갈리게 배치했답니다. 처음에 두 집 오겠다고 이제 얘기했을 때에도 와이프가 혹시나 걱정할까봐 먼저 서로 향하는 창문을 안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이제 설득을 하기도 했고요. 남향을 둘 다 바라보면서도 약간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 거는 괜찮으세요, 어머니? 100%다 좋지는 않죠. 어떻게 다 좋아. 맛있는 거 있으면은 또 주고 싶잖아, 옆에. 요리를 또 되게 잘하셔가지고. 옛날 요리는 내가 해서 주고 또 요즘 요리는. 스파게티라든가 이런 거 내가 못하는 거는 얘가 해서 갖고 오고 또 그런 맛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또 엑셀의 수많은 약간의 어딘가에 오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이 아닙니다. 있죠, 많지. 둘 중 나중에 지어서 비교적 오류가 적다는 부모님 집을 먼저 구경해 볼까요? 아담하면서도 공간은 충분한 거실 겸 주방이네요. 사실 노부모님께는 이런 구조가 제일 편하죠. 이제 두 분이 사시기엔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원래 살던 집은 이제 요거보다는 훨씬 좀 큰 아파트였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야, 20평이면 된다. 진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획을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너무 작어. 야, 보조 주방은 어딨냐? 급히 보조 주방과 화장실 하나를 더 추가해 도면을 다시 그리고 3D 프로그램으로 각 공간을 꼼꼼하게 구현해 본 뒤 예쁜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 취향을 반영해 살짝 카페 분위기가 나는 집으로 완성했답니다. 부모님이 노후를 좋은 집에서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지었대요. 집을 짓는데
저기 전공은 안 하셨지만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으신 거 아닌가? 1년 동안 작업복 입고 많이 뛰었지요, 또. 어머니가 이거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벽 하나를 좀 예쁘고 나무로 해달라. 이게 편백나무로 이런 제품을 잘 찾아가지고 가습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건조기, 이거 제습기. 올여름에 제습기 한 번도 안 썼어요. 누구 줬어요. 부모님을 위해 가장 신경 쓴 공간이 있다는데요. 아, 조적욕조. 이런 추운 겨울에 뜨끈하게 몸 담그기 참 좋겠다요. 천장도 센스 있다. 저 천창에 너무 높아서 누가 열었다 닫았다 할까요? 저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눈 올 때 열고 하면은 네. 노천탕이죠. 자, 이제 엑셀 도면으로 지은 아들 부부의 집을 본격 탐구해 보자고요. 엑셀은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직각 그리드밖에 없어서 이게 사선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러게요. 현관을 굳이 삼각형으로 쏙 파서 만든 이유 뭔가요? 문이 처음에는 이쪽을 향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숨어 있게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들어오게 됐죠. 현관을 사선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맞닿아있는 화장실도 독특한 구조가 됐답니다. 보통처럼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특이하게 하는 포인트 하나 정도로 해서 요렇게 했네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깎아낸 거에 대해서 아내 건축주님은 어떻게 저는 뭐 특이해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순탄하게 이렇게 그냥 계획이 다 되신 건지 매일매일 뭔가 사건이 있었죠. 뭐. 아니 저희 처음에 이사 온 날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띵동 띵동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와 드디어 잔다 새 집에서 그래서 막 설레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띵동 띵동 이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여보 일어나 봐 막 이래서 남편도 일어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귀신 아니면 무슨 밖에 무슨 큰일이 났다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내려가야 되나 해서 오빠 내려가 봐. 문을 확 열었는데 아유, 오싹해라. 아니, 그래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없이 걔 혼자 그냥 계속 울리고 있더라고. 비 맞아서 합선됐는지. 딱 봐도 비가 그대로 들이치겠네. 공포의 긴 밤이 지나고 바로 가림막을 달았대요. 제 생각엔 귀신들이 새 집이니까 많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얼마나 궁금했으면. 귀신들이 초인종만 누르다 간지 들어가 볼까요? 좀 전에 도면 보고 눈치챘지만 거실이 정말 운동장만하다. 딱 봐도 가장 힘을 준 공간이라는 게 다 느껴집니다. 첫 인상은 집이 되게 환하고 밝은 톤이고 거실이라기보단 굉장히 가족 공간으로의 다용도의 식탁? 가족이 한 군데 모여서 밥을 먹든 책을 보든 뭐 놀이를 하든 한 테이블 안에서 자기 거 하더라도 그냥 모여서 뭘 하자. 1층은 무조건 그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고요. 서투른 엑셀 도면이지만 설계의 핵심은 항상 가족과 함께. 그것이 집을 지은 이유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죠. 제가 보기에는 TV가 필요 없는 저 창문이 여기엔 가장 중심일 것 같은데 처음에 엑셀로 짰을 때부터 이거는 똑같더라고요. 변화가 지금까지 버전 1부터 버전 마지막까지도 해가 지는 그 창 옆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노을 덕후 희준 씨가 한가운데 창을 넣어 설계한 책장. 덕분에 매일매일 선셋 포인트로 여행하는 것 같다나요? 저 창의 크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앉았을 때 보이고 싶고 섰을 때도 보이지만
그거보다 너무 크기는 싫고 좌우로는 테이블과 어울리는 정도의 크기와 책장이 들어가는 정도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했는데 100% 만족합니다. 본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구조의 주방에도 어김없이 노을 뷰 창문을 냈군요. 근데 이 창문이 손이 잘 닿으실까요? 아, 그래서 저도 여기 창문이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여기에 세워놓고 저를 손 뻗어봐. 근데 높게 하고 싶잖아요, 창을. 그래서 까치발 들어봐. 그래서 된다 해서 이제 가장 큰 범위로 이렇게 해서 네, 요리할 때 이렇게 열었다가 쓰고 닫고 하고 있어요. 원초적인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전문 용어로 휴먼 스케일이라나 뭐라나 최적에 맞춤 설계가 된 거죠. 주방이 서양인 게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서양이 불편한 이유가 뭐가 있죠? 아, 요리하다가 이 햇빛 때문에요? 네. 음식물 뭐 이런 데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양념통을 다 여기다 예쁘게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지 해서 이제 저기 구석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요리할 때 어쩐지 계속 뜨겁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야 깨달았어.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리 네, 여기가 석양이 맞아요.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서쪽에다가 잘 안 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엄청 깜짝 놀랐죠. 뭐가 잘못 지었구나, 우리 집이. 그 순간.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서 안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달았죠. 평소에 아내가 불편함을 잘 못 느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자고 있어요. 저기에서도 막 그 혼자 뭐 피곤해가지고 안 불편해? 하고서 베개 같은 거 넣어주면 베개가 있어야 편하구나. 그렇게 사후에 오히려 느끼고 이 집 처음 와서 저 창을 너무나 좋아했던 본인은 약간 까먹으셨나 봐요. 가만, 거실 저 끝에 방이 하나 있네요. 딱 봐도 남편의 공간 같은데 재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게임을 하거나인가? 아이고.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실까요? 약간 소심한 남자의 동굴이라고 할까요? 너무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뭐 급할 때 이렇게 뭐 함께 할 수 있고 싶은데 그런 게 불가능해서 그냥 가까이에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거 문 닫아놓고 남편분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다가 여보 이상해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는 거의 사실 못 닫아요. 제가 못 닫게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설계하면서 아내는 아직 모르는데 전기 그 하시는 분이 콘센트를 이쪽에 놓아야 되지 않냐. 이쪽은 콘센트 필요 없다. 이쪽만 해달라. 왜냐면 책상을 이쪽에 놔야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안 보이게? 설거지하다가 안 보이거든. 이쪽 구석으로 숨어갖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워낙 이렇게 단순해요. 사실은 저기서 유리창으로 다 비춰요. 뭐 하는지 유리창? 네, 유리창으로 뭐 하는지 모니터가 다 보여요. 그동안 이 동굴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 위였구먼요. 어휴. 자 그러면 2층에도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계단이 그러고 보니 계단이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그 계단 밑에를 세탁실로 구상을 했거든요. 세탁기를 트윈 이렇게 높은 거를 넣으려다 보니까 계단을 좀 높이. 세탁기와 건조기 높이에 맞춰 계단을 설계했는데요.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돌리는데 실패해가지고 계단 옆이 좁기는 좁다. 아니 세탁기 때문에 계단이 어색해졌는데 정작 세탁기를 못 넣는 난감한 상황.
그날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떡하지? 세탁기가 왔는데 안 된대. 그래서 세탁기 다 골라놨는데 들어갔는데 안 그러면 벽을 부셔야 된대요. 그래서 벽을 부시고 그냥 세탁기 넣을까? 다시 공사할까? 그래서 괜찮아, 나는 세탁기 뭐 작은 거 쓰지 뭐 이래서 이제 세탁기는 작은 걸로 바꿨어요. 빨래를 자주 하는 효과가 있죠. 아유, 그런 실수도 없으면 전문 건축가게요. Christmas lights are all around. 2층에는 또 어떤 시행착오의 흔적들이 있을지. It's like they spell your name. 여기는 부부 침실인가벼. 침대 바로 맞은편에 침대 폭과 딱 맞춰 창을 낸 센스. But now I got my eye. 안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앞거는 유리창이네요. 예전에는 여기서 해가 뜨는 게 완전 이제 빨간 해가 떠오르는 거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겨울, 요즘 시기에. 그러면 예전에 처음 이사 왔을 땐 너무 신기해서 아침에 애들 깨워서 여기 쪼르륵 앉아서 해 뜨는 걸 기다렸다가 동영상으로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 방은 뭐 거의 막 오류가 없는 방이잖아요. 만족하시나요, 드레스룸? 네. 맨 처음에 좀 이제 이사 가니까 널찍한 드레스룸을 맨 처음엔 꿈꿨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좀 어려울 것 같아. 되게 믿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없었지. 알았어, 내가 옷을 줄일게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이제 좀 작게 드레스룸을 만들었죠. 아닌 게 아니라 아내가 좀 실망했을 만하다. 그런데 드레스룸이 작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복층을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계단의 폭만큼 드레스룸 공간을 양보한 거죠. 이 집에 큰 실수 하나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결을 본 그런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보일러가 1층에서 그냥 이렇게 선이 올라와서 2층까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2층 보일러가 따로 필요하고 또 그 분배기가 2층에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생긴 거를 어디다 숨겨야 될까 여기저기 엄청 고민하다가 이 계단 밑에다 숨겨야겠다. 소장님도 이건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 정말로 감쪽같이 잘 숨겼다. 이거는 공간을 꾸미는 지혜네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분배기가 저 안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안방 욕실은 부모님 집 욕실과 사용한 자재며 분위기가 거의 똑같네요. 여기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저는 시공 퀄리티가 되게 잘 된 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 하나하나도 다 고르신 거죠. 재료 선택은 거의 100% 제가 했고요. 그리고 시공할 때도 제가 한순간도 안 빼놓고 내 눈으로 같이 지켜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도 잘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살짝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욕실에도 시원하게 창문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보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이게 원래는 이쪽부터 열려야 좋은데 이 왼쪽을 이렇게 열어서 샤워해도 이렇게 부딪히네요. 이게 이렇게 돼서 좋긴 한데. 이 정도 실수는 애교지 뭐. 군데군데 귀여운 오류투성이지만요. 가족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모퉁이 공간까지도 최적의 쓰임이 되도록 설계했대요. 엄마들의 책상은 식탁. 그래서 맨날 이렇게 쌓아놓고 뭐 책 보다가 컴퓨터 노트북 하다가 또 이제 밥 시간 되면 막 옆에다 몰아놓고
이제 자리가 없으면 아래다 바구니 놓고 바구니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밥 먹고 다시 올려서 하고 막 이랬었죠 맨날. 이제 남편이 제가 제 스타일을 아니까 여기다 또 분명히 책을 쌓아놓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해줄까? 그래서 좋을 것 같네 이래서 이렇게 높이 맞춰서 짜줬어요. 남편의 깊은 마음을 알기에 이 작은 공간이 더 애틋하답니다. 이번에 건축탐구 집을 하면서 저는 사계절을 생각을 했어요. 내 집을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에 봄에 새싹이 나듯이 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장마도 지나고 그다음에 추운 겨울도 지나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지나신 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든 새로운 봄과 새로운 계절을 앞으로 잘 살아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새 집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가족과 더 가까이 함께했던 지난 1년이었죠. 1년 딱 지났다야. 좋았어 애들은? 아가들? 요번엔 1년 이렇게 우리 지나오니까 처음에 겨울에는 그냥 마냥 예뻤다가 그냥 눈 덮인 게 너무 예뻤다가 또 봄 되고 여름 되고 약간 꿈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예쁜 집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든 것처럼 꿈꾸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행복만 활짝 꽃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이 오늘 제가 건축 탐구를 하기 위한 집인가 봐요. 보통 이런 경량 목적으로 지은 집들이 미색 계열 이런 식으로 외장을 이렇게 꾸미기 쉬운데 여기는 집 전체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을 쓰신 게 오늘 마침 하얀 눈에 덮여 다른 집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블랙하우스. 보면 볼수록 정말 독보적이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중 과연 어느 분의 감각일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예사롭지 않은 집을 하나 발견을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선물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뭘까? 귀엽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혹시 뭐 요리 쪽 셰프님이신가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네. 포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음악하고요. 락밴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쩐지 락밴드로 다운 30은요. 그동안 스페이스 공감에도 여러 번 출연한 실력 짱짱한 밴드랍니다. 역시나 이 집이 주는 아우라가 이 여기 사시는 분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집을 고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린 그림대로 고쳐가고 있는 아내 이의현입니다. 예, 저는 뮤지션이자 남편 윤병주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아파트에서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답답하고 이제 층간소음 문제 같은 데도 제가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위층에 살던 사람이 음악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뭐 작업하는 게 하나하나 조금씩 다 들리고 그래갖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결혼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주택에 살았거든요. 근데 옛날 주택이니까 이제 추위에도 되게 약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택에 사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서 남편은 오빠가 뭘 모른다. 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절대 가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데 그럼 가서 살아보자. 근데 분명히 1, 2년 안에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세로 먼저 오게 된 거죠. 집이 굉장히 이렇게 짙은 색조로 밝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허연 색깔이었어요. 연회색 같은 색깔이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이제 목재라서 밝은 색으로 덮으면 그게 잘 덮이지 않을 것 같았고,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목조 주택 중에 깜장색이 저는 그게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주변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컬러지만 자신의 감각을 믿고 울타리까지 올 블랙으로 선수치를 했다네요. 호수이는 낳고 남편과 잘 어울리는 집이네요. 처음에 제가 검은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이제 주변에 뭐 엄마라던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나는 할래 이러고 머뭇했던 게 혹시 창고처럼 보일까 봐. 하고 났더니 이제 주변에 사시는 분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집에서 보이는 게 너무 멋져졌다고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좀 뻔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막상 실물로 봐서 괜찮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북유럽 주택 같은 락밴드 뮤지션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기대되는데요. 실내도 시크한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닐까 했는데 아늑하고 따뜻한 우드 앤 화이트. 이 겨울과 어울리는 빨간 벽난로까지 포근한 분위기의 거실이네요. 거실이 이렇게 큰 창이 마당 쪽으로 있어서 되게 막 분위기가 밝고 사계절을 느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위에 지붕을 바꿨고 높이도 높였는데요. 지금보다 한 20cm나 30cm 정도 낮게 끝까지 두꺼운 지붕이 저기까지 이어져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늦게 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가 어두웠었어요. 근데 엄청 거실이 넓은데 빛이 안 들고 그러니까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을씨년스럽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러려고 전원주택에 온 게 아닌데 전세 기간 3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다지 뭐예요. 저희 집이 아니니까 고치지 못하고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견디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집을 이제 집주인이 판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살 거냐 일단,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집을 지을 거냐, 이거 세 가지로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집은 저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도 알았고 좋은 점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를 고쳐서 사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최선인 것 같다. 이 집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접 계획을 짜기로 했죠. 건축이나 미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종이 위에 원하는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그 그림대로 최대한 고쳐보기로 했답니다. 고쳐본 적은 없어요. 저는 주택에 30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계속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사실 뭐 스위치 갈고 뭐 전등 교체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벽면의 종이 그림을 3D로 구현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장 답답했던 처마 공사부터 시작했대요.
빛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 렉산으로 싹 뜯어고치고 나니까 거실 밝아진 거 보셔요. 거실의 아트월 공간은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거듭한 곳이라네요. 처음에는 원래 여기가 TV가 있는 자리여서 뭐 전선이랑 이런 게 다 여기에 있고 거실이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TV가 작았거든요. 여기다 두고 중간에 소파를 두고 TV를 바라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남은 공간이 되고 쓰다가 보니까 불편해서 또 이렇게 또 바꿔봤다가 TV를 이쪽에도 놔봤다가 계속 바꿔왔는데 머릿속 그림을 쓱쓱 종이에 옮긴 뒤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준다는데요. 덕분에 집안에 늘 새로운 풍경화를 걸어두는 것 같은 액자 같은 공간이랍니다. 벽난로잖아요, 저게. 저건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네네. 처음부터 집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혹시 저 벽난로를 켜놓고 악상을 떠올리거나 작곡을 하시거나 그런 때 뭐 악상이 저런 거 보고 떠오르거나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 예. 그냥 생활 공간에서는 그냥 생활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매일 악상이 떠오르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이따금 악기도 연주하고 혼자서 집중도 할 수 있는 남편만의 동굴을 꾸며주었답니다. 거실에서 남편 작업실 앞을 지나면은 여기가 주방이구나. 아우 예뻐요.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주방이네요. 저 느낌이 막 너무 밝고 화사해서 거실에 다시 온 건가?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여기에 가벽이 벽에서부터 한 1m 정도 나오게 있었고요. 이쪽으로 쭉 싱크대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낡은 싱크대가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있었으니까 정말 좁아 보였었어요.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의연 씨는 특별히 더 애정을 쏟아붓혔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모습으로 머물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며 그린 덕분에 그림은 그대로 멋진 현실이 됐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높였어요. 남편 좀 하기 편하라고. 그렇죠. 원래 80 몇 센치 이렇게 되는데 저희 90cm로 올렸습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저 싱크대 앞이 그냥 벽이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뭐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뷰가 있으니까 설거지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이야, 햇살이 깊숙하게 드는 안방이네요. 이 집은 어딜 가나 참 화사해서 좋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 침실로 쓰여지는 곳이었을까요? 네, 원래 집주인분의 노부모님이 쓰시던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은 지금 원래보다 약간 뒤로 물러난 상태고 저쪽으로 안에 드레스룸이랑 욕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저기로 들어가서 다시 안쪽으로 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쓸 때 정말 안 좋았던 게 환기 같은 게 창문이 있어도 환기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여기 고칠 때 이쪽으로 화장실이랑 문이 통해서 맞바람이 좀 쳤으면 좋겠어서 이쪽으로 아예. 쓱쓱 그린 도면대로 문의 위치를 바꿔서 커다란 안방 창문을 통해 드레스룸 구석구석이며 습기가 잘 빠지지 않던 화장실까지 환기가 되도록 했답니다. 남편은 집 지을 때 어떤 역할을 좀 맡으셨어요? 격려의 역할.
아니 분양된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죠. 저보다 그런 쪽에 있어서 훨씬 현명하기 때문에. PC통신 동호회. 공통적인 게 있었죠. 음악을 좋아하는 건 똑같았으니까. 그 동호회가 이제 음악 동호회였으니까. 모두에게 불같은데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내 여자에겐 순한 양이 되는 불같은 남자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낸 의연 씨. 원래는 일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이 키우고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집순이가 됐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제가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저한테는 집이 되게 엄청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된 거죠. 네,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손수 그림을 그려 집을 고치고 가꾸는 데 몰두한 지난 2년. 자신도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삶의 의욕을 새롭게 되찾은 귀한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집을 내가 고쳐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사는 거는 원래부터 해왔던 일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반응을 해주고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뭘 바꿔놓고 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그러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레퍼런스가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살림 똑같이 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안 한 하루 같았는데 이제는 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취미로 좋아하던 것들을 해서 뭔가 이제 활용이 된다는 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오, 뮤지션의 집 아니랄까봐 CD며 레코드판이며 2층은 음악 감상실로 쓰이나 봐요. 아니 그런데 가만 보자. 기둥이 왜 저기 있어요? 처음에가 여기가 방이었어요. 이렇게 방이 있다가 저 화장실 입구 앞에서 또 끊겨. 되게 이상한 구조였는데.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분이 이거는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이 복도랑 방이랑 레벨이 다를 거라고는 예측을 못 하셨던 거예요. 평면 도면만 그려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벽이 없을 때는 여기 미석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이게 레일 같은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그분도 몰랐고 저도 당연히 몰랐고 근데 뜯어봤더니 그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바로 봤으면 그 단차 차이 나는 만큼만 뭔가를 떼우거나 아니면은 뭐 하단에 무슨 작은 벽을 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커버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단차가 나는 걸 모르고 이걸 진행했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단차가 나니까 이건 마루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면서 그냥 뜯으신 거예요. 철거할 때.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그림만 봐도 대충 감이 올 텐데 근데 이제 자기 집만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행착오를 결국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문가들 밥줄 끊긴다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요. 직접 그린 그림대로 이 넓고 환한 공간과 함께 의외의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얻었답니다. Tired snowflakes are coming down. Collapse into water when they hit the ground.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추천을 드리면 이 천장을 한번 오픈해 보시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리모델링 할 때 안 그래도 견적 얘기하면서 이걸 아예 또 그냥 아예 없애버릴 수 없겠느냐. 근데 그런 공사 규모가 정말 너무 커지는데 당시에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오늘 밤에 아마 저기 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 뾰족한 천장 해가지고 아, 이 집은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 20년 넘은 낡은 집이란 사실을 어느덧 잊고 살게 된 요즘. 내 집을 더욱 살뜰하게 가꾸어가며 지금 이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지난 2년간의 가장 값진 수확이랍니다. 기타줄만 퉁기던 병주 씨가 이제 힘쓰는 일은 나서서 한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제 오늘 요 지붕 위에 쌓여서 요게 이제 눈 무게 때문에 요 배수로가 약간 이렇게 휘거나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또 그냥 제 공간에서 제가 이제 책임지고 뭔가 하는 것도 원치 않는 공동생활 이런 것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아요.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꾸고 막 이랬을 때 그걸 보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평생에 이거는 놓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저한테 삶의 활력소 같이 된 거예요. 네, 저렇게 와이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겨울. 그래서 의연 씨가 더욱 분주한 계절이라죠. 2층에 내가 커튼 이중으로 해갖고 달아갖고 에어컨을 가렸어. 에어컨 가린 거. 그래서 왜 그랬지? 보기 싫어갖고 가리려다가 커튼으로 가렸어. 잘했어. 손수 고친 그림 같은 집에서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사랑만 한가득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